전두환의 검제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오늘 전두환의 사자명예 훼손 재판에서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2년에 미치지 못합니다. 참혹했던 80년 이후 5.18 피해자들 중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만 40분이 넘습니다. 도청에서의 최후 항쟁 이래 80년대 내내 진실을 알리려 산화한 열사들과 아울러 이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명백하게 역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입니다. 백주대로의 전두환이 활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의 정의의 실종이자 불의한 세력을 단죄하지 못한 민족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곧 있을 선고 공판을 통해 전두환의 역사 왜곡과 5.18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 엄중히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민정당 후예들과 망언 세력들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 감히 5.18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사자명예 훼손뿐 아니라 전두환에게는 벌하지 못한 여죄가 많습니다. 집단 발포 명령 지휘 계통을 밝히지 못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의 수많은 내란 목적살인, 그 의도조차도 불명확한 양민학살, 주남마을 사건 등 헬기 기총소사 등 일일이 열거하기 버겁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죄받지 않았기에 당연히 사면도 이뤄지지 않은 것들입니다. 다행히도 현 정부 들어 어렵게 만들어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두환에 대한 직접 조사, 특검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전두환을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스북글. 정치는 신뢰이고 경제는 공정입니다. 충분한 자본과 기술, 높은 국민 교육 수준, 창의적이고 열성적인 기업인과 노동자, 정경유착이 사라진 민주정부라는 호조건을 모두 갖춘 한국 경제가 추세적이고 체계적 침체에 놓인 것은 양극화와 격차 그리고 뿌리 깊은 불공정으로 시장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쥐약은 기업이고 정부의 주된 역할은 경제 주체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여한 만큼의 성과를 취득하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기업가 정신 발휘를 돕는 것입니다. 부당한 규제로 발목을 잡거나 정경유착으로 기업을 압박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정치의 민주화와 투명성으로 보장됩니다. 공정경제 3법은 재벌 소속 기업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극소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하고 기업의 손실을 입히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재벌 가문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에게는 불편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를 겪고 국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업은 건강하고 투명해야 살아남고 성장합니다. 공정경제 3법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건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고 그래서 조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이 과거 국민민복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부실한 국정 운영으로 부재 재벌 정당, 부패 정치 세력이라는 오명을 쓰고 국민 심판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대민주국가에서 건전한 여야 경쟁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고 정당의 성공은 발목 잡기나 사익 추구가 아닌 국민민복에 온전히 복무할 때 가능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정치에서 국민의 신뢰와 기대는 정치의 존립 기반이며 신뢰는 국민을 속이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불합리한 발목 잡기나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을 벗어나 모든 정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누가 더 국민민복에 부합하는 진정한 대리인인지 경쟁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소신을 가지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기업을 살리고 재벌 오너가에 과도하고 부당한 기업 지배를 억제하는 공정경제 3법에 찬성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을 응원하며 단순한 찬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입법 추진으로 국민 신뢰 회복의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 브리핑입니다. 경기도민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 비율이 50대 이상 장년층과 노년층에서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33.8명 수준이었으나 90세 이상은 87.8명, 60에서 69세는 72.4명에 달했다.
임승광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5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코로나19 발생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를 설명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1월 26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0월 5일 0시 기준 총 4,477명의 확진자가 발생, 누적 감염자는 인구 10만 명당 약 33.8명이다. 현재까지 77명이 사망해 지금까지의 단순 치명률은 약 1.72%다. 수도권 유행이 증가한 지난 8월 이후 지금까지는 도에서 2,846명이 확진돼 전체 발생의 약 65%가 최근 2달 여간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45명으로 역시 전체의 59% 수준이다. 전체 4,477명의 연령별 발생을 2016년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경기도민 인구 10만 명당 발생 숫자로 분석하면 9세 이하가 14.8명으로 가장 적고 10대 17.3명, 20대 43.9명, 30대 30.8명, 40대 26.4명, 50대 43.6명, 60대 72.4명, 70대 61.0명, 80대 68.2명, 90대 이상 87.8명이다. 임 단장은 유행의 파도가 거셌던 8월과 9월은 이런 특징이 더 뚜렷이 드러난다면서 동절기 및 2021년 유행 관리를 대비를 시작할 때다. 정확한 역학 자료 분석을 토대로 세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중대본이 수도권 공동대응 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자료를 공유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덧붙였다. 5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27명 증가한 총 4,477명으로 도내 12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는 포천 군부대 관련 12명, 양평군 건설업 근로자 관련 3명 등이다. 포천시 군부대에서 5일 0시 기준 병사, 간부 등 총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낮 12시 기준 24명의 확진자가 추가 보고됐다. 지난 2일 이 부대 내 병사 3명이 후각, 미각 상실 등 증상 발현 후 국군수도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4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어 시행한 검사에서 5일 12시 기준 병사, 간부 등 33명의 추가 확진을 확인했다. 군 당국은 확진자 발생 후 병력 이동을 통제하고 격리 중이며 간부들을 포함해 부대 내 현원 269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양평군 건설업 근로자와 관련해 9월 30일 서울 확진자의 첫 발생 이후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가족, 직장 동료 등 7명이 추가 확진됐고 4일에는 직장 동료 1명과 목욕탕 접촉자 2명 등 3명이 추가 확진되며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으로 늘어났다. 확진자들과 접촉한 가족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며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해당 목욕탕 방문자에 대해 재난 문자 발송 후 검사 안내 중이다. 5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674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40.4%인 272병상이다.